지금부터 집을 꾸며본다고 할게요. 단, 한 번 구매한 물건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필요한 것들을 사겠죠? 일단 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냉장고 필요하겠죠? 책상 필요하겠죠? 선풍기도 필요하겠죠? 옷장도 있으면 좋겠네요. 전자레인지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필품들을 샀다고 합시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했다시피 한 번 구매한 물건은 버릴 수 없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저희가 산 냉장고 이후에 더 좋은 냉장고가 나오면 어떡하죠? 아니면 냉장고뿐 아니라 김치만을 위한 김치 냉장고가 필요하면 어떡하죠? 전자레인지도 있으면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전자레인지 아니면 에어프라이어 같은 것도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저희는 버릴 수 없다고 했죠. 물론 처음에는 냉장고, 책상, 선풍기, 옷장, 전자레인지 다 필요한 거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등등 다양한 이유로 더 좋은 냉장고 아니면은 더 좋은 전자레인지 같은 걸 살 수가 없습니다. 이때 신형 냉장고나 에어컨이 아닌 구형 전자레인지, 선풍기 이런 것들이 바로 클루지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생활을 윤택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죠. 하지만 버릴 수는 없기에 쌓이는 것, 고쳐 쓰는 것, 그것이 바로 클루지입니다. 서투른, 세련되지 않은 해결책, 이것이 바로 클루지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인체에도 수많은 클루지들이 있죠. 가령 우리가 어떤 일에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 우리의 먼 조상까지 흘러 올라가야 합니다. 유인원 때까지 올라가 보죠. 그 당시에 있었던 도전적인 조상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 보는 식물을 도전적으로 먹어보고, 처음 보는 동물에 도전적으로 다가가보고, 처음 보는 부족에 도전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그런 도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죽었을 겁니다. 자연 환경은 도전적으로 살기에는 너무 위험부담이 큰 환경이기 때문이죠. 매번 처음 보는 식물을 도전적으로 먹었을 때 언젠가는 독이 있는 식물을 먹을 확률이 높고, 처음 보는 동물에게 도전적으로 다가갔을 때 그 동물은 우호적이지 않을 확률이 높죠. 처음 보는 부족에게 도전적으로 접근했을 때 과연 그 부족은 낯선 사람을 반겼을까요? 야생 환경에서 이렇듯 도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가장 먼저 죽을 확률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사람들은 가장 조심스럽고 겁 많은 사람들이겠죠. 나쁘게 말해서 겁 많고 좋게 말해서 신중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신중한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조심스러운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조심스러운 점, 신중한 점이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변화하는 것을 피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유전자에도 불구하고 도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죠. 현대사회 사람들이 끊임없이 비만으로 고통받는 이유도 우리의 조상들은 그 능력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겨울을 더 잘 날 수 있고 에너지를 더 잘 축적하기 때문에 생존 확률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앞서 말했다시피 당시에는 필요해서 얻었지만 지금은 쓸데가 없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바로 클루지입니다. 이처럼 클루지는 급하게 덮어 씌워진 해결책 같은 거기 때문에 현대사회에 와서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뇌 또한 클루지가 수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생각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인지부조화가 있습니다. 이 인지부조화에 대한 재밌는 실험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A그룹과 B그룹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지루하고 하찮은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 과제는 못을 판자에 꽂는 거였죠. 아무런 이유도 없고 그저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이때 A그룹에는 $20라는 당시에는 큰 돈을 주었고, B그룹에는 $1라는 정말 형편없는 대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서 과제를 수행한 뒤에 A그룹과 B그룹에 각각 이 과제가 얼마나 재밌었냐고 물어봤습니다. 이때 $20라는 돈을 받은 A그룹은 재미가 없었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1밖에 받지 않은 B그룹은 과제가 꽤 재밌었다고 말했었습니다. B그룹이 겨우 $1를 위해서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인지부조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러한 인지부조화처럼 클루지는 우리 생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완전한 생각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완전한 생각을 개선하는 방법은 뭘까요? 이 책에서는 13가지를 제안합니다.
그 중에 특히 인상 깊었던 것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 먼저 상관관계가 곧 인과관계가 아님을 명심하라. 막연히 목표만 정하지 말고 조건 계획을 세워라. 언제나 이익과 비용을 비교평가하라. 자신에게 거리를 두어라. 합리적으로 되려고 노력하라 등이 있습니다. 여기 13가지 항목을 보면서 느낀 건 13가지 항목의 대부분이 메타인지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메타인지란 한 발짝 물러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무엇을 아는지 그리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내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며 내가 하는 생각에 대해서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자신이 제3자가 되어서 나를 다시 돌아보는 거죠. 물론 이 책에 있는 13가지 항목 모두가 메타인지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13가지 항목을 일일이 모두 외우기 힘들다, 너무 많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적어도 이 메타인지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책은 게리 마커스의 클루지입니다. 지금까지 주관적인 독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